5월 26일 월요일 생생정보통 플러스 출발합니다. 요즘 낮에는 30도까지 육박을 하는데 밤에는 10도 내외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참 큰데요. 이럴 때 운동 부족에다가 영양 섭취 불균형까지 이어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각종 질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채워주는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단탄지, 단무지가 아니고요. 단탄지라고 불리는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 영양소를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건강이 또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는요. 건강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3일간 이어지는 3대 영양소 완전 정복. 오늘은 그 제1탄 단백질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시죠. 서울 동작구의 한 가정집. 올해 60대 중반의 박영식 씨는 외출할 때마다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옷도 화장도 아닌 그것은 바로 헤어스타일입니다. 옛날에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갖고 한 번 감을 때마다 막 한 주먹씩 빠져서 지금 좀 신경 좀 써요. 여기가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가 지금 이거 많이 난 거거든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인데요. 대체 언제부터 탈모가 시작된 걸까요? 이렇게 많았다고 머리가. 어디? 여기. 이게 전부가 이렇게 내 머리. 이게 내 머리예요. 그게. 수치 많으신 10년 전부터, 17.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탈모.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심각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심각하게 빠져서 좀 있으면 대머리 되게 생길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결국 외출을 못할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았다는 그녀. 원인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좀 많이 머리가 나셨네요. 네, 많이 났어요. 그전에는 너무 없었었는데 노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채소나 과일만 드시는 분이 있거나 혹은 단식을 하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특정 육류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이 되게 되고 영양소 결핍을 가져와서 탈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탈모를 부를 수도 있다? 한 10여 년 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주로 채소 위주로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균형 잡힌 식단. 살이 찔까봐 일부러 고기를 안 먹었다는 그녀. 장기간의 과도한 다이어트가 단백질 부족이라는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는데요. 여기는 건강에 관심 많은 중년들의 라인 댄스 교실. 어머니 단백질 섭취 평소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체적으로요. 네, 잘 먹어요. 자신 있어요. 단백질 굉장히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해서 기른 체력만큼 자신감 넘치는 대답들. 과연 그녀들의 예상대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할까요? 전날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의 메뉴와 섭취량을 조사한 뒤 영양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여성들 개개인이 3끼 동안 먹은 식품과 재료의 양, 그리고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단백질 하루 권장량이 저희가 45g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보시면 45g을 못 채우시는 분이 절반이나 되세요. 10명 중 5명이 단백질 섭취 부족. 들쭉날쭉 천차만별인 결과. 그중 유독 섭취량이 낮은 분의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한눈에도 채소와 나물 반찬이 주인 거 보이시나요? 고기는 무조건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야채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면 정말 체내 조직에 필요한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그렇다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은 걸까요? 사실은 단백질은 잘 섭취했지만 굉장히 균형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연세 드신 분이 섭취량보다 과하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간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게 먹어도 탈, 과하게 먹어도 탈인 단백질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을 배우러 찾아온 이곳.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자 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임경숙 씨의 집인데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 유독 눈에 띄는 가족 사진. 아들분들이 몇 살이세요? 말하기 싫은데. 둘 다 대학 다닙니다. 아, 대학생이세요? 네네. 실례지만 무슨 나이가? 나이 어떻게 되세요? 그는 국가 비밀, 1급 그래요? 비밀입니다. 앞자리만. 인터넷 치면 안 나오나요? 5로 시작된다고. 50대 중반의 나이라기엔 정말 동안이시네요. 하루 동안 그녀의 식습관을 관찰하기로 한 제작진. 건강 비법 그 첫 번째. 철저하게 하시겠죠. 기상 직후 물을 씹어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턱을 운동을 해서 침이 나오게 하면은 위장에 있는 이제 물로 위에 또 씻겨 내려가서 위산이 잘 씻겨 내려가니까 위도 편안해지고요. 혈액 순환도 빨라지고 또 두뇌 활동도 좋아지고 온 전신이 잠에서 활짝 깨는 그런 단계죠. 내일 해봐야겠네요. 아침 식사는 거르는 법이 없다는 그녀. 오늘은 각종 채소와 껍질 벗긴 닭고기 살을 준비했습니다. 벗겨내고 하는 이유는 칼로리를 낮추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닭껍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그 지방 있는 부분은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먹어야 손해만 나거든요. 바쁜 일정에 쫓기는 평일 아침은 주로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으로 챙긴다는데요. 빵에 양상추 한 장, 구운 닭고기, 얇게 썬 토마토를 올려주면 끝! 만들고 남은 양상추와 토마토는 따로 샐러드처럼 드신다네요.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보기엔 단순하지만 이래봬도 3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일명 건강 샌드위치랍니다. 여기서 잠깐! 아침에 단백질 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탄수화물만 먹게 되면은 이 그 혈당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백질이 조금 들어가면은 혈당도 천천히 높이고 또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탄수화물보다는 소화 시간이 조금 있어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든든하게 또 일도 할 수 있죠. 오전 내내 서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점심때 맞춰 허기가 지기 마련이죠. 오전 강의가 끝나고 교수실로 돌아온 그녀. 점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늘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는다는데요. 이유요? 혹시 모를 과식 방지와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오늘 반찬은 완자전과 싱거운 장조림 등 역시나 단백질 식품은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그리고 밥은 꼭 잡곡밥을 먹습니다. 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콩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밥에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콩을 콩콩콩콩 박아서 먹는 거죠. 이렇게 식물성 식품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다른 것과 함께 섭취해서 보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 이렇게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바로 그것, 이 손에 있습니다. 손만 있으면 섭취량을 지킬 수 있다? 자기 손은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뭐 컵이나 뭐 저울은 못 들고 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단백질은 자기 손에서 손가락 빼고 이 손바닥 있죠? 자기 손바닥 요 정도 크기의 고기라든지 제가 한 끼에 오늘 점심 도시락에 먹은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품마다 단백질 양이 다르지 않나요? 고기 100g에 20g 들었다 그러시면 돼요. 고기나 생선이나 콩이나 달걀이나 다 그냥 100g에 20g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야말로 돈 안 들고 짐도 안 되고 우리 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개인 전용 저울이네요. 강의를 마치고 오후 6시쯤 돼서야 퇴근하는 임경숙 교수. 출퇴근길 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건강에 좋고 허기도 달래주는 이것을 꼭 챙겨 먹는다는데요. 계속해서 입으로 가져가 우물거리는 수상한 간식의 정체는? 오징어 아니에요? 드시는 건 뭐예요? 네, 이 고구마 말린 거하고 사과 말린 겁니다. 시장에서 구입한 고구마와 사과를 직접 말려 만든 수제 간식이라네요. 이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고구마를 이걸 간식을 이 정도만 먹으면 이게 이제 고구마 작은 고구마 한 개 정도 분량인데 이거 먹으면 변비가 없어집니다. 또 사과에요.
팩틴질이라는 거, 이게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줄여주고, 예, 뭐 건강뿐만 아니라 미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한편 외식을 할 경우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임경숙 교수가 선택한 저녁 식사 메뉴는 생선 구이. 저녁에는 이제 아침 점심에는 주로 이렇게 뭐 달걀이나 아니면은 정말 고기나 이런 걸 먹게 되니까 저녁에는 생선. 아침부터 생선 굽기는 어렵죠. 또 점심 도시락에 생선 싸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녁 때 생선을 좀 먹어주면 몸도 좋고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칼로리 높지 않으니까 걱정 안 되고요. 또한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 쌓인 포화지방산을 줄여준다는데요. 이렇게 그녀처럼 단백질을 잘 먹고 잘 살려면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세끼에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일정한 양 이렇게 종류를 바꿔가면서 먹는 것입니다. 좋은 단백질을 꼭꼭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한지의 요리 연구가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죄다 채소들 뿐이네요. 채소에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최고는 이거예요. 브로콜리. 육류에만 있다고 생각한 단백질이 채소에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 브로콜리에 단백질이 특히 있어요? 브로콜리와 케일, 시금치는 단백질이 많이 든 채소들인데요. 그런데 채소의 단백질 성분은 완전하지 않다면서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8가지인데 그게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요. 꼭 누구로부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식물에는 그게 다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콩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간 영양 만점 두부. 특히 이것과 함께 먹으면 더 건강한 식단이 되는데요. 바로 두부의 영양을 돕는 소고기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일반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몸에서 사용되는 그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질 좋은 단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오히려 같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을 할 때 전분을 소량 넣어주면 저염식으로 조리가 가능한데요. 소량만 고기 볶을 때는 들기름을 사용할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도 조금 더 적게 섭취할 수 있고요. 식용유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들기름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이 모두 함유된 소고기 브로콜리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5접시 먹겠는데요. 맛있겠네요. 만약 과다한 지방 섭취가 고민이라면 한우에 우둔살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 육류에 지방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해산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쭈꾸미와 새우 등의 해산물은 육류와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합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네요. 왠지 살도 덜 찔 것 같고요. 마늘, 쌀의 성분하고 좀 비슷해가지고요. 요걸 그 마루 요리를 하실 때는 그 밥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낫또를 넣어주시고요. 낫또와 데친 해산물 그리고 생마를 골고루 섞어주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좋은 낫또, 마, 해산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단백질 요리 어떤가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